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2일 자정을 금방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0시 14분입니다. 그러나 이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새벽 5시에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을 들으실 때는 새벽 5시 이후가 되겠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항상 동영상을 올리는데 요사이 이 황영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새벽 5시를 기다린다고 해서 제가 좀 의무감을 느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황영웅 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저 또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 기분이 좋으냐 하면은 좋은 일을 하니까 기분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일을 하고 저도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일을 하는 거죠. 착한 일을 하면은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감싸주고 변호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아마 가장 좋은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천재고 영웅이면 더 좋죠. 위대한 인물을 감사하는 것은 그 감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건 영광입니다. 우선 어제 저에게 보내주신 수많은 댓글 중 제가 하나를 골랐습니다. 제가 다 고를 수는 없고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문자라는 분이 쓰신 글인데요. 이렇습니다. 황영웅 가수 안타까움을 어찌할 줄 모르고 실망을 거둬받은 차. 선생님의 말씀은 제 안타까움과 답답함과 화가 치밀어 오름을 대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웬만한 가정은 현업에 종사하는 가정 사람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이칼라가 아니라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은폭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은폭은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언론의 폭력입니다. 황영웅이 지금 이러한 힘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 가정이라 그런가요? 권력형 집안, 소위 말하는 돈 많고 권력을 가진 아들이었어도 이렇게 때릴까요? 참 해도 너무하고 야비한 생각까지 듭니다. 언뜻 듣기로 하자면 폭력하니까 황영웅이 중죄인이 되어 있고 재능 있고 우리에게 힐링이 되어주고 행복함을 안겨주던 황영웅을 나락으로 몰아붙인 일부 유튜버들, 언론들 속이 시원합니까? 이 넓은 세상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작디 작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인간 한 명을 마녀 사냥을 해서 이 작은 인간이 넓은 세상을 향해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희망을 전달하는 것조차 막습니까? 하루 2시간여 시간을 출퇴근 운전하며 듣는 황영웅 노래는 가슴 깊이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애절함은 우리의 희망이요 기쁨입니다. 이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하루 2시간여 시간을 출퇴근 운전하며 듣는 황영웅 노래는 가슴 깊이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그 애절함은 우리의 희망이요 기쁨입니다. 부디 잠시 마음 한구석으로 밀쳐놓았던 선한 마음을 열어 황영웅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완전히 문학입니다. 이 명언입니다. 요 대목입니다. 하루 2시간여 시간을 출퇴근 운전하며 듣는 황영웅 노래는
가슴 깊이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그 애절함은 우리의 희망이요 기쁨입니다. 애절함이 슬픔이 아니고 희망이요 기쁨이랍니다. 근데 그 애절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황영웅의 가슴 깊은 내면에서 나오는 그 애절함은 우리의 희망이요 기쁨이다. 이건 뭐냐면 황영웅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자신의 내면에 쌓인 어떤 애절한, 어떤 상처, 어떤 아픈 추억, 이런 걸 다 사귀고 묵혀서 노래를 하는데, 그것을 듣는 입장에서는 그 노래가 희망이고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영웅의 슬픔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위대한 예술이란 뜻이죠. 슬픔이 기쁨이 된다. 어떻게 보면 황영웅이 슬퍼야 그 노래는 더욱 좋아질 것이고, 그게 더 많은 사람들을 마음을 어루만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황영웅이 겪고 있는 그 고통도 앞으로 더 좋은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시련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이 구글에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이런 비슷한 말이 있느냐? 애절함이 우리의 기쁨이다. 근데 제가 찾았습니다. 그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찾느냐 하면 구글 검색으로 들어가서 영어로 찾았습니다. 영어로 찾아서 보니까 맨 먼저 올라 있는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어로 저는 이렇게 찾았습니다. song, 노래죠. song하고 quotes, 노래를 대상으로 한 유명한 말, 즉 명언을 찾았는데, 그 딱 1번에 올라 있다는 것은 이게 가장 유명하다는 뜻인데, 누가 쓴 거냐 하면은 퍼시 비시 셀리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퍼시 비시 셀리, 그냥 셀리로 알려져 있죠. 영국 시인입니다. 영국 낭만파 시인인데, 이분은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1822년에 돌아가셨는데 29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남긴 시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바이런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시인입니다. 이 시인이 쓴 노래에 관한 짤막한 문장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Our sweetest songs are those of saddest thought. Our sweetest songs are those of saddest thought. 뭐냐면 가장 달콤한 노래는 가장 슬픈 생각에서 나온다. 가장 달콤한 노래는 가장 슬픈 생각에서 나온다. 이걸 한번 기억해 가십시오. 그런데 아까 제가 읽어드린 이 문자시의 이 대목, 하루 2시간여 시간을 출퇴근 운전하며 듣는 황영웅 노래는 가슴 깊이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그 애절함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요 기쁨입니다. 황영웅의 슬픔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황영웅의 애절함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하고 소개 들었던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Our sweetest songs are those of saddest thought. 우리가 듣는 가장 달콤한 노래들은 가장 슬픈 생각에서 나온다. 그렇습니다. 훌륭한 노래는 밝고 힘찬 마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노래도 있지만은 보다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노래는 슬픔을 간직한 사람의 가슴 속에서 나오는 애절함에서 나오는
그 노래가 사람들의 희망이요 기쁨이다. 황영우의 노래를 듣고 뭐 빈지게라든지 인생아 고마웠다라는 노래를 듣고 치유받았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 차마 몰랐습니다. 암 투병하는 분들, 우울증 걸린 분들, 남편을 일찍 이어인 분들, 그리고 가슴에 아들을 묻고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황영우의 노래가 찾아가서 그 마음을 쓰다듬고 달래고 하는데, 빈지게나 인생아 고마웠다를 부르는 황영우의 표정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부르죠. 그런데 그 듣는 사람은 그 노래로서 치유를 받으니까 기쁘다 이겁니다. 이게 가수의 역할이고 노래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수를 아끼는 국민들, 이런 가수를 보호해주는 사람들, 이런 가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은 참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가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야말로 좋은 사람들이죠. 왜냐? 가수는 노래를 통해서 자신을 불사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제하고 아픈 영혼을 쓰다듬어 주는 사람이니까 그 가수는 알아줘야 합니다. 알아준다는 건 뭡니까? 잘하는 것만 알아줘도 됩니까? 그 사람의 아픔도 알아주고 그 사람의 단점도 알아주고 그리고 그 단점을 감싸주는, 그래서 저희 방송을 거의 매일 들으시면서 글을 쓰시는 분들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량한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그 문장 읽어 드릴까요? Our sweetest songs are those of saddest thought. 우리가 듣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들은 가장 슬픈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문자씨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루 2시간여 시간을 출퇴근 운전하며 듣는 황영웅 노래는 가슴 깊은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애절함인데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요 기쁨입니다. 이어서 댓글 편지 하나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울증에 고생하던 차 트로트에 빠져 있었는데 여러 가수 중 황영웅만큼 좋은 목소리는 처음입니다. 가슴 깊은 곳에 남아있는 지난 삶을 위로해 주는 목소리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왜 끌리는지는 다른 분들이 아실 겁니다. 부디 새로운 무대에서라도 노래 불러주길 바라요. 이분 또 아주 명언을 남겼네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답니다. 살아야, 아까 문자 씨가 했던 딱 그 말입니다. 황영웅 노래는 가슴 깊이 내면에서 끌어오르는 그 애절함이 우리의 희망이요 기쁨입니다. 여기 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황영웅의 애절함이 우리의 희망이다. 바로 지금 소개해드린 대로 지난 삶을 위로해 주는 목소리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노래가 한 사람을 살립니다. 노래가 사람을 살린다. 그러나 펜대를 놀리는, 노트북을 치는 이 기자들의 글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글로 사람을 죽이는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60세인 둘 아들 둔 엄마입니다. 애들 아빠 돌아가신 지 올해 20년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애들이 결혼하지 못했네요. 하지만 둘 다 4년 대학 마쳐서 지금은 직장도 있답니다.
두 아들 착하고 성실하네요. 저도 그런 애들 있어 혼자랍니다. 울영웅씨, 우리 영웅을 울영웅씨라고 그러더라고요. 울영웅씨 노래에 반했답니다. 영웅씨 하차한 뒤로 우울증 올 것 같아 너무 힘듭니다. 영웅씨가 잘했다고 안 합니다. 하지만 과거일 사과도 했는데 이렇게 돌맞을 일인가요? 피해자 생각하면 아들 둔 엄마로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부디 지혜로운 마음으로 용서했음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좋은 일 많을 겁니다. 이런 편지를 읽고 있으면은 저부터가 가슴이 서늘하기도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 언제까지 황영웅 이야기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황영웅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죠. 황영웅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저로서는 한국에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다. 그리고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다. 이 치열한 생존 경쟁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에서 낙오한 분들 또는 경쟁 중에서 마음과 몸이 다친 분들, 그런 분들은 국가가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로해 주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쓰다듬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과 정신이죠. 이 마음과 정신을 쓰다듬어 주는 데는 우선 좋은 글이 있습니다. 좋은 수필, 특히 시. 그리고 그보다 더 지효가 있습니다. 그게 노래입니다. 또는 음악입니다. 노래는 귀를 통해서 가슴에 전달됩니다. 시나 수필은 눈을 통해서 머리에 들어갔다가 그게 다음에 가슴에 오니까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노래는 귀를 통해서 바로 가슴으로 꽂히니까 그게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는 분들이 고민하고 고생하고 했던 깊이가 깊을수록 그 노래의 치유 효과는 더 크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가장 아픈 그리고 가장 슬픈 생각에서 나온다. 바로 그런 가수를 우리가 한 분 갖게 되었습니다. 황영웅 가수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그런 가수가 많은데 예컨대 프랑스의 여자 가수 에디드 비아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가수라든지 뭐 우리나라에서도 일찍 돌아가신 배호 같은 분이 비슷한 경우인데 그러나 황영웅 가수는 모든 점에서 독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황영웅 노래 이런 걸 매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제가 이 대화를 나누는 것은 점점 이제 더 깊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기대가 되고 오늘 또 무슨 댓글을 읽게 될지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감사합니다.